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10일, 7시 16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다시 알랭 바디우 수학 예찬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제 수학은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는가? 수학에 대한 규정을 하는 장인데요.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피면 이렇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기하학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수학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수학은 어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주의, 그 다음에 형식주의를 얘기를 했죠. 네, 실제주의랑 형식주의를 이야기했었는데, 네, 여기에 맞춰서 이제 이런 논의가, 이런 실제주의와 형식주의 논의가 생기게 된 이유, 네, 이걸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기하학의 사례, 1800년도쯤에 나타났던 기하학의 발달, 이거 관련된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에 있어서 관점주의가 가능하다는 이제 시점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기존 유클리드 기하학이 있다면은 이것에 의한 어떤 그 공리들이 있었고 그게 절대적이었었는데 그 공리들이 절대적이지 않더라 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해 나가는 거예요. 네, 공리의 절대성이 조금 깨지는 깨지는 시기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흐름상 뭐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지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고요. 아무튼 이제 관점주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관점주의가 이제 가능해지는 시점이 왔다, 수학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내용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디우가 이런 그 형식주의를 지지하는 듯한 뉘앙스를 이 부분에서 보입니다. 왜 갑자기 형식주의를 지지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런 양상을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볼 거고,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는 기하학에 대한 기초가 잘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찾아보면서 약간 기초적인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약간 어느 정도는 기하학 기초를 좀 맛을 본다? 맛만 본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하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처음에는 뭔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아무튼 그런 면에서 기초를 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쟁은 19세기 초부터 시작되었지요 라고 합니다. 이 수의 대상에 대한 논쟁이죠. 수의 대상이라는 건 실제하느냐 아니면 수의 대상은 없고 형식이냐 라는 논의가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도 때에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복수의 기하학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복수의 기하학, 이 복수라는 게, 기하학이라는 게 예전에는 유클리드 기하학만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제 로바첵스키의 기하학이라던가 리만 기하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된다. 그래서 복수의 기하학이 가능하다. 관점에 따라 다양한 기하학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점을 알게 됐다는 건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은 유클리드 기하학 같은 경우는 평면상의 도형이나 공간에 대해서 이제 다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찾아본 거는. 근데 로바첵스키나 리만, 그 다음에 이제 누구였죠? 한 명 더 있는데 가우스. 가우스 같은 경우는 입체상 도형의 입체 상태에 있는 도형이나 공간에 대한 기하학으로 가요. 그렇게 되면은 평면하고 지금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면상에서 이제 우리가 절대적이다라고 여겼던 공리들이 입체상에서는 그렇지 않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평면상의 이제 도형에 대한 법칙이나 이런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새로운 관점을 도입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제 해겔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겠지만 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한 이제 반발로서 로바첵스키나 리만, 가우스의 이제 그 기하학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리만 기하학이 나왔다고 해서 유클리드 기하학이 이제 잘못되거나 망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보완하고 있다는 측면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문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보완을 한다, 이런 점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수학자들은 어떤 직선 외부에 있는 한 점을 통과하면서 앞의 직선에 대해 평행한 직선은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명백한 사실로 받아들였지요 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좀 약간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직선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직선과 더불어서 여기 점이 하나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직선하고 평행하는 선은 딱 이거밖에 없잖아요. 네, 지금 제가 마우스 포인터로 가리킨 이렇게 해야만 그 앞선 빨간색 선하고 평행한 선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다른 선이 올 수가 없다라고 했던 유클리드 기하학의 내용을 좀 받아들였던 걸로, 이제 절대적인 걸로 받아들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일단 그 다음 내용이 나올 텐데 제가 찾아온 게 또 있어요. 보게 되면은 어떤 직선, 어떤 직선이죠. 어떤 직선 외부에 있는 한 점, 이 한 점을 통과하면서 앞의 직선에 대해 평행한 직선은 단 하나다라는 이거를 가리켜서 평행선 공준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뭐 평행선 공준이라고 해서 원래 내용이 또 있어요. 뭐 무슨 긴 선이 뭐 어떤 180도 이하로 한다면 어느 점에서 만난다 뭐 이런 이상한 내용이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보게 되면 이제 플레이페어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한 건데, 한 직선과 평행이고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뿐이다. 네, 앞서 말한 거죠. 네, 이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 경우를 이제 기하학 책에서는 이걸 오히려 평행선 공준이라고 서술하기도 한다. 유클리드 제5공준은 설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무위키 기하학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유클리드 기하학에 별게 다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보면 고전 기하학의 다른 공리들에 입각하여 이 명증성을 증명하려 수없이 시도했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했지요. 이 그 제5 공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5공준이니까 4, 3, 2, 1 이런 공준들이 있겠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5공준이 맞다는 거를 증명하려고 시도를 했대요. 왜냐면 너무 난해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그러나 이때 니콜라이 로바첵스키가 그 다음에 어떤 주어진 직선에 평행한 여러 개의 직선이 임의의 한 점을 지닐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이제 고안되었다라고 나오고요.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한 나무위키 정보를 보게 되면요,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알랭 바디우가 굉장히 뭔가 의미 있다, 형식주의의 시작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 나무위키나 이런 거에 평가를 한번 보는 겁니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절대적인 공리란 유클리드 기하학이 전제했던 절대적인 공리란 믿음을 깨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겁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이 이제 이건 무조건 절대적으로 옳은 거야 라고 했던 거를 깼다는 거죠. 네, 그 다음 보면 공리는 결국 구성하기 나름이다, 관점주의적인 측면이죠. 공리 자체가 완전 무결한 명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성이 깨지는 그 현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보게 되면, 그리하여 1 더하기 1은 2나 숫자 자체 같은 당연한 것도 재정의하여 수학을 보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예, 그 19세기가 이런 보강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철학은 이런 그 재정의하려는 시도가 요즘에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존에 당연하게 알던 것들을 뭐 규정을 벗어나려고 한다던가 이런 움직임이 예전보다는 지금이 더 많지 않나, 아니면 뭐 20세기 초부터 좀 많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많은 수학자들이 이것이 가능하리라 믿었다. 그러나 쿠르트 게델이 불안정성 정리를 통해 수학적으로 완전한 체계를 구성할 수 없음을 밝혀 수학계는 새로운 진리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완전한 체계를 구성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불완전한 체계를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얻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얘기하는 건데, 비유클리드 기하학, 그러니까 기존의 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한 그 오류를 짚어내는 그 기하학인 거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그래서 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런데 유클리드 기하학 자체가 논파된 건 아니다. 네, 논파된 건 아니다라고 하죠. 구면 기하학에서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보다 크다. 그러니까 구면, 동그란 원, 구를 말하는 거예요. 구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삼각형을 그려 넣으면은 그 삼각형이 평면일 때의 삼각형보다 곡선 형태가 되겠죠. 그렇다 보면은 이제 그 각도가, 우리가 평면에서는 180도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각도가 되게 희한해질 수가 있죠. 왜냐면 그걸 이제 뭐 평면화 시킨다거나 해본다면은
그 삼각형의 형태가 조금 볼록한 삼각형이 될 거 아니에요. 구에 있는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180도보다 크게 된다.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유클리드 기하학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게 유클리드 기하학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면에서 보면은 구면의 삼각형은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커. 그러니까 지금 유클리드 기하학은 문제네, 잘못된 거네 할 수 있겠지만, 유클리드 기하학의 관점에서는 어떻다냐면은 그것은 삼각형이 아니다. 그냥 구면 위에 그려진 세 개의 곡선이다.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이 전제하고 얘기하는 삼각형의 그 공준에 해당되지 않아도 된다. 문제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학문의 발달을 또 얘기하게 되는데, 학문의 발달이라는 게 기존의 것이 건드리지 못한 빠뜨린 영역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지 기존의 거를 완전 부정하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유클리드 기하학이 이걸 못 다뤘네? 이거 내가 메꿔야지? 이렇게 가는 거지, 유클리드 기하학이 안 다뤘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이론이야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절대성이나 진리가 훼손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되려 얘가 적용이 안 되는 사례도 있네 하면서 새로운 절대성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은 여전히 절대적이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라는 건 여전히 평면상에서 절대적이고, 공면상에서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새로운 절대성을 찾아내겠죠. 그러니까 절대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절대성이 더 다양해지는, 풍부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은 절대성이라는 게 없다라는 측면으로 가는 이상한 상황에 놓이긴 하죠. 왜냐면 이제 그 문제에 놓이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네, 절대라는 게 언제나 어떤 경우에서나 옳아야 한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규정을 절대가 지닌 적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개념이 절대성이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유클리드 기하학과는 다르지만 정합적이면서도 사용할 자원이 풍부한 기하학을 발명했다. 예. 지금 이 그 로바첵스키라던가 아니면 이제 리만이 이제 새로운 기하학을 만들어냈는데, 이 새로운 기하학이 유클리드 기하학과는 다르긴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유클리드 기하학과 정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고, 뭐 유클리드 기하학과 정합적인 것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또 뭔가 내가 적용해 볼 수 있고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공간 도형에 대한 영역을 확장했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죠. 사용할 자원이 풍부한 기하학을 발명했다. 그 다음 보면 이후에, 왜냐면 이것도 풍부하다고 할 수 있는 게, 평면으로 우리가 된 공간을 계산하는 것보다 입체를 마주할 경험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평면적인 세계, 평면적인 도형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계산하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입체의 세계이기 때문에 조금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입체를 다룰 수 있는 기하학을 우리가 만들고 이제 탐구해 나갈 수 있게 된다면은 오히려 평면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런 문제 사례나 경우들을 마주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풍부한 기하학을 발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리만은 주어진 어떤 한 직선에 대해 평행한 직선은 없다는 공리를 상정했다. 리만은 이제 주어진 어떤 한 직선에 대해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조금 부족한 설명인 것 같기는 해요. 보게 되면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는데, 리만은 구 위에서는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직선과 평행하고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은 없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구에 동그란 원에 공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공에 어떤 선을 그는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곡선이지 직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동그란 원에 내가 아무리 내 관점에서 직선을 그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직선이냐라고 보게 된다면은 실질적으로는 곡선이다 이거죠. 우리를 착각시켜서 직선처럼 보일 뿐이지 그건 곡선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우스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가우스는
지구 위에서는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직선과 평행하고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은 둘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리만과 가우스가 말하는 경우가 크게 이제 조건상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똑같이 구형 이제 공 위에서 이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직선을 하나 그었을 때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은 둘 이상이다 라고 했던 거는 사실 저는 정확하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리만이나 그 다음에 아까 누구였죠? 네, 로바첵스키, 이런 경우들은 평면이 아닌 입체 상태의 기하학을 이제 발견하고 얘기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공리는 다른 고전적 공리와 정합적일 뿐 아니라 이전 지금 이 공리라는 건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말하는 공리를 말하는 거죠. 뭐 구위의 어떤 거는 뭐 어떻다,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고전적 공리와 이제 안 맞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맞더라. 잘 맞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과 상대성 물리학의 하나의 자연스러운 기하학적 틀을 제공했다라고 하면서 이 기하학이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나타나고 그게 우리한테 학문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뭐 내용은 이렇게 되어져 있기는 한데요.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나타나면서 관점주의가 가능해지거든요. 구형일 때랑 타원형일 때랑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기하학의 공리가 바뀌게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앞서 말한 그 이제 교조주의를 어떻게 보면 유클리드에 따른 교조주의가 있었거든요. 네. 유클리드 기하학에 따른 교조주의가 깨진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철학에서도 교조주의가 깨진다, 예, 이음이랑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까지 바디우가 이제 보였던 스탠스가 뭐냐면은 교조주의를 깨서 문제가 됐다. 왜냐? 수학과 멀어졌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철학의 교조주의를 깨서 문제가 됐다라고 했는데, 지금 유클리드 기하학을 통해서 교조주의가 깨지는 수학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비판하던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수학에서도 그런 비판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후에 이제 질문자와의 바디우의 대화에서도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이상하게 이 형식주의를 옹호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교조주의가 깨진 거는 그 실제주의가 깨진 거랑 같거든요. 네, 실제주의는 절대성을 보장하는 반면에 형식주의는 다양성을 중시하게 돼요. 다양성에 대한 포착을 바탕으로 하게 되는 거라서. 그런데 이 절대성을 따르는 건 이제 교조주의인데, 이거는 이제 반교조주의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양성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까지 내려오고 그런 것들 나 안 따를 거야, 내 다양성을 존중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반교조주의가 되는 건데, 지금 바디우는 교조주의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이제 뭔가 수학성이 깨져버렸다, 철학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반교조주의에 대한 얘기를 또 하면서 이걸 옹호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바디우의 스탠스가 올바르다, 왜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몇 페이지를 더 앞서 읽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은 뭐하는 양반인가. 일단 뭐 어쨌든 간에 결론에 도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목차를 봤을 때는 반교조주의, 형식주의에 대한 비판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오늘은 우리가 이제 수학에 대해서 잘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기초를 좀 들을 필요도 있죠. 뭐 리만 기하학이라던가 비유클리드 기하학, 이런 걸 언제 들어봤을까요? 저는 한번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거라서. 책은 있어요. 유클리드 기하학 책은 있는데 제대로 보진 않아가지고
아무튼 계기가 돼서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철학적인 내용은 있진 않지만 이런 기하학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